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오르니까 좋긴 한데 이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 일반인들의 영역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하면은 무조건 좋다라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자, 현대모비스, 기아입니다. 이게 50%씩, 90%씩 단기간에 낮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4년, 5년 보유한 거거든요.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은 좋다라는데요. 자, ETF 투자하게 되면요. 사실 6개월, 1년 정도 됐거든요. 자, 플러스 우주항공 60%입니다. 어쨌든 둘 다 장기 보유하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자, 코스피 한번 보세요. 지금 5천 찍고 마침 또 떨어졌습니다. 4,952로 마감한 모습인데 사람들은 살까 샀어야 되는데 하다가 들어와서 괜히 샀네 하는 그런 국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미국 흐름 보면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자, 스파이가 그동안 1년 동안에 한 15%에서 20% 가까이 움직이는 와중에 한 달 동안의 흐름 보면 약간 조정받고 있는 느낌이죠. 0.2% 올랐으니까. 자, 러셀 지수는요. 자, 러셀 지수 IWM이라고 하는 미국 ETF는 미국의 중소형주 2,000개를 담은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지 않아요. 자, 보면 한 달 동안 5%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형주가 이끄는 사이클에서 실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이 사이클, 경기 순환이 완성이 돼야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보세요. 코스피 대형주 마찬가지로 시장을 잘 가파르게 이끌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소형주도요. 자, 지금 딱 미국의 러셀 지수처럼 이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좀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고점에 들어가서 이제 또 물린단 말이에요. 딱 요 시점 아니겠습니까? 요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소형주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현대차 오늘 이제 종가 보면 고점에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개인 순매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의 영역이 여기인 거고요. 그동안 앞서 제 계좌 보여드렸다시피 이 보유자의 영역은 그동안 20만 원, 30만 원 이때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야 돼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장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처럼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다 행복하죠. 저도 기분이 되게 좋은데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게 계속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붙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국내에서도 개선된 것도 있고 뭐 지배구조 개편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로봇 그 대주주로서 현대차가 엔비디아를 등에 업은 그런 수혜도 있거든요. 자, 근데 물론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제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20만 원 하다가 60만 원, 70만 원에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가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가 가능한데 이미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일조 정도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연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기금 큰 돈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판단의 결과로 미국 시장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자꾸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시장을 많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60만 원, 70만 원에 더 사라 그러면은 이게 살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기 부담스러운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일반인들의 투자 관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중간 결론을 내드리면, 자, 주식 투자하시려는 분들, 특히나 일반인들의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제 투자 체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ETF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 투자는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개별주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한두 번 맞춘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종목수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기아를 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 주도주래. 피지컬 AI 대세인데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합작을 한대. 이러면서 기아차 괜히 잘 들고 있던 거를 현대차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도주의 특성상 시장을 리딩하는 건 좋지만 변동폭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더 많이 빠져요. 그러면은 기아 들고 있을 걸 하다가 현대차 팔고 다시 기아 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른 종목 사고 손실을 보게 되면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결국에는 동시에 들고 가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아타지 말고요. ETF로 가시면 됩니다. 현재 ETF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10개 종목을 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코덱스 자동차라는 ETF가 있습니다. 현대차 30% 비중 들어가 있고요. 기아가 20% 비중 들고 있으니까 동시에 이 ETF를 매수하면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자, 그러면서 모 회사인 현대모비스 같이 들고 있고요. 최근 배당 성향이 증가하면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관련 업종을 한 번에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분산하고 싶다 하시면은 코덱스 200 전체 지수로 들고 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좀 적은데 좀 시드가 적은데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코덱스 200 레버리지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최근에 트렌드는 뭐 반년 전부터 피지컬 AI가 계속해서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그 주가는 지금에서야 폭등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자,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 로봇을 크게 생각해 보면은 몸체와 두뇌로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두뇌 쪽엔 당연히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인 코스모스와 옴니버스로 학습을 시켜서 이제 그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의 몸체 안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 몸체는 물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휴머노이드 ETF조차도 일본의 화낙이나 아니면 SMC, 키엔스, 그다음에 스위스의 ABB 같은 종목들을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 현대차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와 같이 들어가 있는 컨셉인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두 개 종목에 집중하면서 어떤 그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면 내 수익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길목 예를 들면은 결국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미국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 피지컬 AI, 결국 로보틱스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더 많은 전력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의 종목이 아니라 이 밸류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력 인프라 섹터를 일일이 하나하나 종목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이럴 경우에 대표적으로 소울 SMR이나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혹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핵심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에이스 미국 AI 핵심 산업 액티브라는 ETF들로 한 번에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 선정에 대한 그 리스크를 좀 줄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거든요. 큰 수익을 내려면 결국 개별 종목을 존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이 산업이 성장하면요 개별주의 급등을 압도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압도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최소한 개별주의 그 하락할 때 폭보다는 적게 하락한다. 그래서 멘탈을 지켜주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ETF들 예시로 드렸지만 그 보유자 영역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앞으로 10년 동안 보유할 거야 하시면은 코스피 5천은 부담스러운 레벨이 사실입니다. 시장이 막 오르니까 지금 와서 코스피를 투자하자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누구도 내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를 5천에서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어떤 국내 시장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ETF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우리한테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